안녕하세요. 오늘은 채굴과 보상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항상 하던 대로 우분투 18.04를 눌러서 켜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 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확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확대를 좀 해둔 상황이고요. 저희가 아직까지 첫 번째 전환이 비트코인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도 유저한 다음에 비트코인을 이렇게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를 기억해놨다가 이렇게 저장 제대로 써주시면은 보시면 블록체인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유저가 바뀐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채굴과 보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굴을 통해 금이 나오고 금이 채굴되면 고갈되는 것과 같이 컴퓨터 연산을 통해 블록이 하나씩 연결될 때마다 보상이 나오게 됩니다. 비트코인에서는 하나의 블록이 10분마다 생성되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21만 개의 블록마다 채굴 보상이 50%로 반감되게 됩니다. 이는 대략적으로 4년이며 4년마다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절반씩 줄어들게 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시간이 지날수록 희소성에 비례해서 높아짐에 따라서 높아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한마디로 채굴되는 비트코인의 양이 4년마다 50%씩 채굴 보상이 줄어들게 돼서 실제로 저희가 금을 채굴하면 금이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때문에 금의 채굴량이 점점 줄어들게 되는데 이처럼 금과 같이 채굴을 계속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4년마다 반감기가 됩니다. 여태까지 반감기가 찾아올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갔으며 요즘에 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은 이제 그 자체로서 이렇게 희소성을 지니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점점 그 구하시려는 채굴하는 사람들은 점점 비트코인이 적은 양씩 채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2016개의 블록을 찾는데 걸린 시간을 참조해서 조절하게 되는데요. 그 조절하는 값은 결국 10분에 한 블록씩 채굴하도록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의문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0분에 블록 하나씩 채굴하게 되면은 10분마다 거래가 한 번이라는데 왜 블록 크기를 더 늘리거나 아니면은 블록의 생성 속도를 더 빠르게 하지 않을까? 하지만 블록의 생성 크기를 더 늘리면은 전파되는 블록의 용량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파되는 속도가 더 느려지게 되고요. 반면 10분짜리로 5분짜리로 줄게 되면 저희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더 긴 체인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근데 동시에 블록 생성이 일어나면 그게 분기가 일어나게 돼가지고 롱기스 체인 룰, 더 긴 블록체인, 더 긴, 현재 파악된 더 긴 애들이 나오면은 원래 게 이렇게 그 언컨펌이 되고 더 길었던 게 다시 컨펌이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 컨퍼메이션 넘버를 저번에 봤었죠. 그래서 컨펌스라는 거에 있는 수치가 더 높은 쪽에 있는 것, 더 많아야지, 최소 6 정도 이상이 돼야지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블록 생성 시간을 5분, 2분, 1분 이렇게 줄이게 되면 그런 포크가 많아지기 때문에 보안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맘대로 이 블록 생성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은 블록 크기를 늘리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세그윗이라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에서는 사인하는 부분을 따로 빼가지고 속도를 좀 더 높이고 그 들어가는 용량을 더 키운 그런 그 버전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이런 세그윗 업데이트는 이제 거래 가변성이라는 그 원래 있었던 오류도 해결해 주면서 좀 더 많은 용량을 한 블록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업데이트가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기술적으로 더 업데이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블록 크기를 더 늘리거나 생성 시간을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그에 상응하는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이더리움에서는 이를 고스트 프로토콜이라는 걸 써가지고 더 긴 게 아니라 더 무거운 체인을 선택함으로써 해결했기 때문에 블록 생성 시간이 더 짧은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규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갈리는 거지. 이제 네트워크 자체의 어떤 뭔가 기술적인 해결을 통해서 이거를 줄인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는 10분마다 블록 한 개를 채굴하도록 이렇게 난이도를 유지시켜 줘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 적당한 보안성을 가지면서 이제 블록체인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잘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다른 이더리움에서는 생성 시간 더 짧은데 꼭 이렇게 10분으로 조절하는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적절한 이런 해시 해시가 아니라 그 포크되는 거를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그 분기 같은 거를 좀 막고 보안성을 좀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10분으로 난이도를 유지시키게 됩니다. 한마디로 과학기, 컴퓨터와 관련된 하드웨어 기술들이 발달함에 따라서 분명히 연산 속도는 늘어날 거예요. 그건 해시 레이트라고 하는데, 해시 파워라고 하는데, 해시 파워가 점점 늘게 될 건데, 이 해시 파워가 계속해서 늘게 되면은, 결국에는 암호를 푸는 속도가 더 빨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선 자체적으로 2016개의 블록을 찾는데 걸린 시간을 봐가지고, 난이도를 계속해서 올려주는 거죠. 한마디로, 채굴자들이 더 뛰어난 하드웨어를 가져와가지고, 더 빨리빨리 풀 때마다 난이도를 계속해서 조정해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난이도는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채굴하는 경우는 혼자 채굴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게 되면 혼자 채굴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이건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요. 두 가지 마이닝 형태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비트코인 뒤에 공식 문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패스를 좀 하도록 할게요. 간단히만 말씀드리자면 혼자 하는 경우에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마이닝을 하게 된다는 건데 어, get블록 템플릿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 블록 템플릿 가져와서 필요한 값들을 주기적으로 가져와서 논스 값을 대입해서 답을 맞출 때까지 계속 대입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블록에 템플릿을 가져와서 거기에 있는 수치를 계속 대입해서 해시 값을 해가지고 답을 찾고요. 답이 찾혀지게 되면은 저 혼자 다 보상을 가져가는 시키고요. 만약에 혼자 했는데 제 계산 파워가 떨어진다 하면은 아무 보상도 못 얻겠죠. 그 다음에 풀 마이닝 방법이 있습니다. 풀 마이닝과 같은 방법은 솔로 마이닝이랑 비슷한데 여기에 이제 쉐어라는 개념이 있어서 쉐어를 예를 들어서 난이도를 100분의 1로 낮췄어요. 쉐어를 100명 해가지고 한마디로 번호가 1번부터 1000번까지 있으면은 혼자서 1000개를 다 해야 되는데 100개로 나눠서 한 명당 10개씩만 풀면 10초 안에 끝내버리게 만든 거예요. 원래 100초짜리를. 그럼 10초 안에 끝낸 사람이 어차피 다 가져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쉐어는 1씩 가져가게 돼. 그럼 채굴 보상이 50비트코인이다 하면은 이제 100분의 1인 1%인 0.5비트코인을 가져갈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마이닝 풀을 통해서 가져갑니다. 이거를 설명드린 이유는 컴퓨터 진짜 채굴하는 사람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채굴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계속 가져간다면 비트코인이 몇 사람한테만 이렇게 계속해서 갈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채굴자를 다 갖고 있죠?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막 중국의 완전 공장 단위로 차리지 않는 이상 채굴을 할 수 없나요? 라는 의문도 저도 블록체인 처음 배울 때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채굴 보상을 나눠서 갖는 마이닝풀 방법이 있다. 딱 이 정도 설명드리려고 넣어놨습니다. 자, 그러면 블록을 생성해 보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CLI 하고 레그 테스트로 돼 있죠. 그리고 get mining 공부하면 그 마이닝에 대한 저희가 이렇게 중간에 껐다가 킨 상태인데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비트코인 D 레그 테스트 데모를 위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레그 테스트 데모는 해서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을 다시 해주시고 해야 실습이 됩니다. 중간에 끊긴 경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비트코인 코어 스타팅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다시 아까 부분으로 돌아갈게요. 채굴과 보상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거 확인 한번 해볼게요. 프로세스 써있나? ps 전체 프로세스 확인, 창세 정보 표시. 근데 어떤 프로세스를 검색할 거냐면요. 비트코인 D를 검색할 거예요. 하면은 이렇게 뜹니다. 뜬 걸 확인했으면은 이제 마이닝 인포를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런 마이닝 인포가 나오죠. 0번 블록이고 이제 디피컬티 같은 게 좀 나오고요. 체인 이름도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살펴보면 블록의 개수, 난이도, 네트워크의 초당 해시 계산량, 초당 해시 계산량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풀의 사이즈. 메모리 풀은 트랜잭션이 들어가 있는 것의 사이즈예요. 한마디로 그 트랜잭션이 여러 개가 있는데 채굴이 되기 전에 mem풀이라는 곳에 쌓여있다고 했어요. 트랜잭션. 그리고 블록을 만들 때 이런 mem풀에서 트랜잭션을 가져와서 블록에 넣어서 실행을 한다고 해놨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렇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루나 월렛을 만들었었는데 지금 중간에 한번 끊었다가 가는 거기 때문에 월렛을 다시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월렛 폴더가 있어가지고 근데 괜찮지 않을까? 아, 없네요. 이렇게 되면은 저희 지갑 쪽에서 월렛 가져오는 걸 또 하겠습니다. 실습이랑 똑같이 지금 교재랑 똑같이 진행을 해야 저희가 나중에 뒷부분도 똑같게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하나가 없는 상태죠. 그럼 똑같이 원래 만들어 줄게요. 누나 만들어 줄 거고 이미 있다고 만들어 주고 다시 오겠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경로를 이렇게 비트코인으로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거 깜빡해가지고 지금 월렛이 여기 안 뜬 거였는데요. 경로를 맞춰주면은 월렛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결국 점 비트코인 하위 디렉토리인 레그 테스트 하위 디렉토리인 월렛 안에 이 정보들이 저장돼 있기 때문에 껐다가 켜져도 다시 이렇게 월렛이 들어있어야 정상이고요. 자, 그러면 아까 그 부분부터 들어가서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만약에 껐다 켜신 분들은 이렇게 위치를 비트코인 체인지 디렉토리 한 다음에 기본 위치에서 비트코인으로 들어간 위치로 해서 이 위치로 나오면 됩니다. 이전 장에서 그대로 계속 지금 실습을 한 번에 진행하시는 경우라면 바로 해도 되지만 중간에 끊긴 경우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밸런스부터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이런 식으로 꼬였을 때는 레그 테스트 폴더 전체를 하고 위부터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월렛을 로드를 하는 게 있는데 상당히 내용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어차피 저희 코어는 이거 실습 한번 하고 다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레그 테스트를 모두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렛도 모두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워주고요. 지울 때는 이렇게 어랩 한 다음에 뒤에 폴더 이름 하면은 모든 게 다 삭제가 됩니다. 매우 조심해야 되는 명령어인데 저희 어차피 해봤자 레그 테스트 안에 있는 걸 지우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지우고 이제 비트코인D 데몬 실행하는 것부터 빠르게 다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디서부터 해주시면 되냐면요. 여기 위에 지갑 주소 위에 있는 처음 부분부터 진행만 빨리 해주시면 되고요. 이게 저희 이것저것 정보를 확인하느라고 길어지긴 했는데 실행만 빠르게 하려면 되게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해볼까요? 같이 보면 cd 비트코인D 레그 테스트 데몬으로 이걸 해주고요. 먼저 데몬 하나 띄워주고 시작하는 거였죠. 해준 다음에 답했습니다. 여기 뒤에 따고 한 거 없어요. 그냥 정보값 확인만 한 거예요, 저희. 그 다음에 지갑에서도 정보값을 많이 확인하고 설명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한 거 없습니다, 별로. 그냥 비트코인 경로에서 원래 정보 맞죠? 또 정보 보고 나서 한 게 이겁니다. 한 거 별로 없어요. 명령을 해야 될 거. 루나 원래 만드는 거. 네, 그래서 지금 다시 이 앞에 명령어 다시 실행했고요. 한 거는 간단합니다. 지금 레그 테스트를 아까 삭제까지 했었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디렉토리에 들어가서 원래 다시 초기화된 거 확인을 했고요. 원래 인포를 받고 CLI 머킹을 받고요. 그 다음에 루나 만들고 파인 만들었습니다. 딱 이렇게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껐다가 켰는데 안 되신다 하면은 저처럼 뭔가 문제가 생겼다 하면은 레그 테스트에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레그 테스트에서 레그 테스트 폴더를 삭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위에서 이제 크리에이트 원래 두 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레그 테스트 폴더만 삭제해 주시고 여기 위에 있는 막힌 부분에서부터 다시 실행을 하시면 해결이 되고요. 레그 테스트 안에 지갑이나 블록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초기화 시키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중간에 환경이나 어떤 어느 순간에서 이렇게 에러가 나는지에 따라 상황이 다 다른데 제가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진짜 온갖 상황에서 여러 에러가 다 생겨요. 하지만 결국에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냥 이 교재에 있는 거 설치부터 처음부터 하시라는 게 아니라 레그 테스트 폴더 삭제, 비트코인 뒤에 있는 레그 테스트 폴더 삭제하고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다시 쭉 진행하시면은 결국에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습을 안 끊고 한 번에 가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만약에 끊겨서 에러가 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레그 테스트 폴더를 삭제를 해주시고 교재의 윗부분부터 다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폴더를 아예 하나 더 만들어서 그 폴더에다가 진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다시 진행을 하는 방법이 가장 좋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채굴을 하려는 채굴업자가 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코어를 학습하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명령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명령어는 사실 여기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루나 잔고 먼저 확인했죠. 이렇게 확인하고 체크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명령어 코드 자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확인이고요. 잔고가 0인데 이제 블록 100개를 생성할 거예요. 100개 생성하고 다시 잔고를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요거는 이제 주소를 넣고 생성을 해줘야 돼요. 특정 주소를 생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루나 월렛에 밸런스를 넣고 잔고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generate to address를 먼저 해줘야 돼요. 이거 먼저 generate to address가 아니라 generate address 먼저 만들어주는 걸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address 만드는 걸 먼저 해주고 이 to address 안에 이걸 그 생성된 어드레스 넣어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만든 거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 어드레스 같은 경우는 위에 지갑 부분에서 저희가 만들어 놨어요. 조금만 위로 올라가 보시면 있는데요. generate 어드레스 get new 어드레스가 있어요. get new 어드레스 이런 식으로 get new 어드레스가 있습니다. 여기 때 만든 주소값을 쓰면 되는 거예요. 지갑 만들 때 어드레스를 지금 만들었고요. 지갑 만들고 지금 만든 지갑에 100개 생성해서 여기도 넣을 거예요. get new 어드레스 할 때는 이렇게 밸런스 하고 잔고 주소를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저희가 generate to 어드레스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넣고 하고요. 그리고 그냥 칠게요. 치기 싫으면 메모장에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해도 되고요. 원래는 루나로 하고요. generate to 어드레스 하고 100개 하고 자 여기 주소값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버튼 오른쪽 닫고 하면은 이렇게 100개가 나오게 되죠. 이 부분이 이제 100개 블록의 해시값이 되고요. 블록 100개가 생성된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러면은 이 뒤에 잔고 확인을 다시 해보면요. 잔고 확인을 다시 해보면 똑같이 0이 뜰 거예요. get balance 잔고 확인. 이게 어드레스는 달라도 HD 지갑이기 때문에 가상 계좌를 여기 넣어주는 거고 실제로 계정 잔고는 똑같이 0인데 지금 generate to 어드레스 한 어드레스를 가지고 다시 넣게 되면 이제 그 루나 지금 100개를 채굴한 상태고 지금 0이었는데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101번째 블록에 첫 번째 100개 블록 이후에 보상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첫 하나를 더 만들면 블록 하나가 더 만들어졌고 이제 50이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50이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파인의 밸런스도 볼게요. 파인의 밸런스도 볼 건데요. 0이죠, 0. 파이는. 그럼 저 루나한테만 여기 100인데 요거는 제가 최고를 이즈 때 한 번 더 했나봐요. 그래서 102번째 블록 최고로 돼 있는데 저희는 하나만 했어요, 지금. 그래서 50이 들어온 거고 제니스 블록에 대한 보상이 지금 여기로 들어온 거죠. 파인은 지금 0입니다. 그 UTXO를 살펴볼게요. 이게 트랜잭션 중에 비트코인 잔고를 확인하는 트랜잭션인데 보시면 파인에는 0이고요. 루나를 보시면 이렇게 하나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어마운트 50으로 해가지고 컨퍼메이션 100이에요. 저희가 그 처음에 제니스 블록 강의를 드릴 때 컨퍼메이션 1인 거를 확인을 했는데 지금 100이란 건 제니스 블록에 대한 채굴 보상이 100블록 이후에 들어온 거예요. 파인이 예를 들어서 채굴을 했다고 치면은 파인의 보상이 들어온 시점은 파인이 채굴을 하고 100블록도 이후에 파인한테 들어오겠죠. 근데 지금 루나가 101번째 블록까지 다 채굴한 상황이라서 101번째 블록까지 다 들어오게 될 겁니다. 교재에서는 지금 102번까지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두 개가 있으면은 50, 50해서 두 개가 돼서 100이 돼요. 지금 저희는 하나만 했죠. 똑같이 맞춰볼게요. 한 번 더 하게 되면은 한 번 더 하고 루나의 UTXO를 살펴보면은 102번까지 똑같이 해서 교재랑 똑같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 잔고를 조회하라고 했을 때는 이 UTX에 있는 어마운트 50이랑 여기 UTXO에 있는 어마운트 50 합쳐서 UTXO 100이 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101번, 102번. 그래서 주는 여기서 그 여기서는 지금 파인이 102번째, 101번째, 파인이 102번째 루나가 채굴해서 들어왔는데 어, 이런 식으로 되면 지금 파인만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루나가 채굴을 해도 루나 보상은 아니 파인이 채굴을 해도 파인 보상은 파인이 채굴한 시점 뒤에 100블록 뒤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루나가 채굴했든 파인이 채굴했든 지금 당장 들어오는 거는 100번째 이전 블록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이게 이번 블록에 대한 보상이거든요. 때문에 루나한테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100블록 이후에 들어온 보상 들어와서 UTX-5 되는 걸 확인을 했고요. 이게 결국에는 이 정보 하나하나가 이, 이 트랜잭션 아웃풋 하나하나가 비트코인 잔고고 이 트랜잭션 아웃풋을 더한 게 이제 총 잔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랜잭션이랑 머클루트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트랜잭션은 코인베이스 트랜잭션이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살펴본 트랜잭션 코인베이스 트랜잭션 하나인데 다른 거래가 들어가지 않고 코인베이스 트랜잭션만 들어가 있는 빈 블록도 생성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블록에 거래가 없어도 채굴 보상만 들어간 상태로도 빈 블록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예 빈 건 아니죠. 채굴 보상 주는 트랜잭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트랜잭션 아이디 같은 게 하나씩 나와요. 트랜잭션마다 고유의 트랜잭션 해시한 트랜잭션 아이디 값이 나오는데요. 이 트랜잭션 아이디를 다시 또 해시하면 머클트리의 루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 머클트리의 루트 값만 비교하게 되면은 트랜잭션이 있죠. 그럼 머클 루트 값만 비교하게 되면 그 내용이 조금이라도 바뀌면 이 머클 루트 값이 아예 다 바뀌기 때문에 티가 확확 나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블록에 해시를 가져오는 것부터 실습을 해볼게요. 안에 있는 저희가 지금 머클 루트 값이랑 트랜잭션 부분을 직접 살펴볼 거예요. 보시면은 1번 블록에 해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1번 블록 해시를 가지고 지금
요거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요. 이렇게 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트랜잭션이 있고 머클 루트가 있습니다. 이 트랜잭션이 지금 하나기 때문에 머클 루트도 똑같은 값이 나오게 돼요. 트랜잭션이. 근데 트랜잭션 아이디가 실제로는 꽉 차 있겠죠? 막 100개, 200개, 300개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있을 겁니다. 실제 네트워크에는 엄청 많이 있을 거고 그 값들을 다 해시하면 해시는 뭐라 그랬죠? 단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함수입니다. 인풋 값이랑 얘가 인풋 값이고 얘가 아웃풋 값이라고 했을 때 이 흰색 값을 넣었을 때 보라색이 나오지만 이 보라색 가지고는 이 보라색 펜을 가지고는 이게 흰 펜이란 걸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고 이 반대 방향으로는 알아갈 수 없는 게 해시인데 지금 이 트랜잭션을 싹 다 넣어가지고 한 흰색을 보라색 펜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로. 하지만 이 보라색 펜을 보고 이건 흰색 펜이란 걸 알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이 보라색 펜 하나만 가지고 흰색 펜 수천 개를 한 번에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흰색 펜 여러 개, 흰색 펜이 트랜지션 하나라고 했을 때, 이 흰색 펜 1000개를 가지고서 보라색 펜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 흰색 펜 하나에 있는, 펜에 있는 글자가 바뀌었어요. 그럼 보라색 펜이 아예 초록색 펜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예시를 좀 어렵게 들었는데요. 한마디로 들어가는 값에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으면 확 바뀌는 게 해시 값입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값이 거래 내역의 ID 값이고 거래 내역의 ID 값은 거래 내역을 또다시 해시한 값이에요. 거래 내역으로 코드를 하나 만들고 그 코드들 여러 개를 가지고 머클루트라는 해시 하나 만드는데 이 머클루트라는 해시가 블록마다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머클루트는 거래 내역들로 나온 거고 거래 내역들 아이디로 나온 거고 TX 아이디라는 거래 내역들 아이디로 나온 거고 TX 아이디들 하나하나는 각각 거래 내역에서 나온 거니까 거래 내역에 있는 아주 작은 조그만 값의 변화가 하나라도 있으면 거래 내역의 아이디가 하나가 바뀌겠죠? 거래 내역의 아이디가 하나가 바뀌면 TX 아이디가 한마디로 하나라도 바뀌면은 이 TX 아이디들을 가지고 해시란 게 머클루트 해시기 때문에 머클루트 값이 또 확 크게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머클루트 값만 가지고도 블록 내용이 조작이 됐는지 안 됐는지 한꺼번에 알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조작이 되면 바로 걸려버리는 게 이런 트랜잭션을 해시하고 TX 아이디로 만들고 또 그 TX 아이디를 다시 해시가지고 머클루트로 만들고 머클루트만 비교해서 확인하는 식으로 이런 시간에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다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트랜잭션이 여러 개가 있으면 이 머클루트도 확 바뀌게 되는데 트랜잭션이랑 머클루트가 같은 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트랜잭션을 해시한 값이 머클루트다. 그래서 이 트랜잭션을 거래 하나마다 들어가는데 실제로는 여러 개의 트랜잭션이 블록에 들어가 돼 있고 그런 머클루트가 확 바뀌게 되는데 그 중에 트랜잭션 하나 제가 갈아치웠어요. 그러면 TX 아이디가 확 바뀌고 TX 아이디가 확 바뀌면 머클루트 값도 확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럼 바로 조작된 블록이라는 게 들통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머클루트는 이렇게까지 이해하고 가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세스 종료하고 끝낼 건데요. 그래서 사실 끊을 때 이번 강의까지 하고서 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제가 중간에 하려니까 되게 복잡하죠. 지금 저희가 224번만 키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확인해보면 없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런 거는 어차피 비트코인 데몬이랑 관련 없는 프로세스니까 내버려 두셔도 됩니다. 자, 종료가 되면은 여기 채울까지 됐고요. 다음 P2P 네트워크 구성까지 진행을 하고 비트코인 실습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